섬의 북쪽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북산이라고 부르는 산속. 울음 같은 바람 소리 사이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형! 형 어디 있어? 형! 아직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아침부터 먹구름이 꼈던 하늘은 기어코 비를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때 아가, 너 여기서 뭐하니? 뒤를 돌아보니 나무 사이로 한 아줌매가 버섯이라도 따고 있었는지 망태기를 들고 서 계셨다. 살았다. 아줌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형이랑 놀다가 길을... 이상. 처음엔 어두워서 몰랐지만 점점 다가올수록 아줌매의 치마는 온통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보였고 망태기를 들지 않은 쪽 소매는 허공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아줌매는 걱정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서늘한 웃음을 보이며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아가, 길을 잃은 거니? 무서웠겠구나. 그제야 아이는 깨달았다. 지금 아이가 만난 이는 쌍둥이 엄마란 걸.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비닐로 지은 굴막으로 들어서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굴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 작업을 하던 아줌매들이 김씨댁을 반겼다. 이제 제법 배가 불러오네. 얼른 앉아. 하나라도 더 까야 애 분유값이라도 더 벌지. 1년 전 옷이만 모여 사는 섬에 이렇다 할 짐도 없이 덜렁 가방을 든 김씨 부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인사 오는 부부한테 소금을 뿌릴 정도로 텃세가 심했던 섬 사람들이 김씨 부부에게 마음을 연 건 뜻밖의 사건덕이었다. 오늘 이장내 손자가 태어나는 날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 아, 벌써는 무슨 동상 치료한다고 한 달이나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태어나면 여기 김씨네한테 큰절 한번 하라 해야겠네. 그 뭐냐, 생명의 은인 아니여. 아유, 어르신도 생명의 은혜는 무슨요. 구해준 게 어디 보통 아들이야? 이장내 3대 독자 아니야? 3대 독자. 동네 분들의 궁치사에도 김씨댁은 늘 그렇듯 수줍은 웃음을 보이며 쇠날을 반달 모양으로 꿰어놓은 쪼시개로 굴을 깔 뿐이었다.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푸른 벼로 쪼그리고 앉아 굴을 까는 일은 늘 힘들었고 굴막을 가득 채운 비린내는 임산부인 김씨댁에게 더 곤욕이었다. 아유, 쪼시게 그렇게 바닥에 던지면 날이 빠져서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 육지 사람이라 쪼시게 날 무서운 걸 모르는구먼. 어휴, 조심해야지. 걱정하는 척하며 일이 서툰 것을 타박하는 말에 김씨댁의 얼굴이 서러운 듯 굳어버렸다. 아유, 뭘 걱정해. 저기 벌써 챙겨줄 사람 달려오고 있구만. 아줌매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섬에선 구하기도 힘든 딸기를 들고 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마음 같아선 벌떡 일어나 마중 가고 싶었지만 여보, 무거운 몸으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런. 아유. 아주 그냥 인꼬 아유. 부부네. 인꼬 부부.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 사이에서 한 달 뒤 쌍둥이가 태어났다. 은근 외지인 취급을 하던 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김씨네라고 부르지 않고 쌍둥이 아빠 엄마로 부르기 시작했고, 쌍둥이는 커갈수록 어찌나 영특하고 순한지 마을의 이쁨을 독차지하였다. 아버지, 저 어때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이장님이 사준 가방을 어깨에 메곤 신이 나서 한 바퀴 뱅그르르 도는 아이들의 모습에 쌍둥이 아빠인 김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너희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네,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는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다더니 아빠 서운한데? 아이, 아니에요. 아빠랑 노는 게 최고 좋아요. 남의 집 애들은 노는 것만 좋아한다는데 우리 쌍둥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 여보, 이러다 우리 섬에서 천재 한 명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당신도 참. 이제 8살 되는 애들이 똑똑해봤자죠. 니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얼른 잘 준비해. 죄송해요. 네, 엄마. 당신은 가끔 애들한테 너무 엄해. 아직 어린애일 뿐인데. 내가 그랬어요? 미안. 당신 새벽부터 양식장 나가야 하는데 피곤할까 봐. 항상 자신을 제일 먼저 위해주는 아내를 보며 김씨는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다.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여보도 참. 하지만 그런 김씨의 행복은 다음날 전화 한 통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여보. 여보, 어떡해. 왜 그래? 아이들이 숨을 안 쉬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쌍둥이는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쌍둥아, 아빠 왔어. 왜 이렇게 누워만 있니? 어서 일어나. 어서. 또 오셨군요. 쌍둥이를 보낸 지 1년째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오시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스님. 부처님께라도 묻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 또 왔습니다.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아이들인데 어떻게 학교 교문을 밟자마자 한날 한시에 죽을 수가 있는지 너무 원통하고 또 원통해서 따지기라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성난 얼굴로 내뱉은 말과는 달리 불당에 들어서자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108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문 밖으로 가슴 절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저희 아이들 다음 생에서는 저 같은 부지런히 말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쌍둥아, 쌍둥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한참을 울던 김씨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땐 비가 그칠 때까지 소승과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1년 사이 수척해진 김씨는 잔을 들 힘도 없는지 멍하니 쳐다만 봤다. 스님,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다 제 탓이겠죠. 부모도 버린 저를 하늘인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이 답답한 아버님의 마음에 위로가 될지 독이 될지 몰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님, 어떤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제발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인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쌍둥이 엄마 말입니까?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귀뜸을 해주어 화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사실 부인은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부인을 마을에서 몇 번 뵈었는데 아마 20살이 넘자마자 신을 모셨을 것 같네요. 신이요? 그럼 제 아내가 무당이었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부인이 모신 신은 잡귀였습니다. 애초에 약한 신을 모셨으니 부인은 점점 신기가 떨어져 간다는 걸 느꼈겠지요. 그러다 해선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해선 안 되는 짓이요?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사는 어린아이 둘을 딸처럼 공부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준다 꼬드겨 데려와선 독에 가두고 굶겨 죽인 것이지요. 말도 안 됩니다. 죽은 아이들의 한으로 신기를 올릴 수 있다 믿었겠지만 그 아이들의 한이 부인이 모시던 잡기보다 더 강하여 결국 부인은 미약하던 신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럼 쌍둥이가... 네, 한이 맺힌 상태로 부인의 몸에 들어가 태어났고 평생 소원이었던 학교에 가게 된 날 한을 다 풀고 가야 할 곳으로 간 것이지요. 입학 전에 가방을 메고 빙글빙글 돌던 쌍둥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아빠,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스님께서 오래 공부를 하시어 점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엔 잘못 보셨습니다. 제 아내는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평소 아내가 예지몽을 잘 꾼다던가 앞날을 잘 맞춘다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여보, 우리 강가에 좀 나가봐요. 어? 날도 추운데 강가를 왜? 가봤자 섬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욕이나 할 게 뻔한데. 어서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거기 가면 곧 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 손에 이끌려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다. 저거 이장님 댁 손자 아니야? 아직 강이 설 얼었는데 혼자 위험하게 썰매를 타네. 여보 기다려요. 아직이에요. 아내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김씨의 팔을 잡았고 잠시 후 얼음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져 이장댁 손자는 썰매와 함께 차가운 강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보 지금이에요. 어서 가서 구해요. 어서요. 이장댁 손자를 구했던 일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워낙 착한 여자였기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를 처음 만난 날도 저 초면에 죄송한데 지금 인출하신 돈 기다리는 분께 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제 군대 선임이고 그래서 저한테만 좋은 투자 기회를... 정말 선임이에요? 그분 기억나세요? 그분이 먼저 그렇다고 하니 믿으신 거 아니고요? 이상한 여자라 생각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에 돈을 건네기 전 군부대 이름과 지역 등을 자세히 묻자 사기꾼은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다. 그냥 그 남자가 전에도 이 부근에서 사기치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아내는 그렇게 둘러대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거라 생각했다. 남의 일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착하고 따뜻한 여자라 생각해서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른 무당이라니... 부인은 아이들을 독에 가둬 죽인 일로 신기를 잃었지만 한 번 신이 머물렀던 몸이니 간간히 앞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쌍둥이 집에선 엄청난 파열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밤새 내린 빗소리에 모두 묻혀버렸다. 아침이 되어 이장님이 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쌍둥이 집을 찾았을 때 어이 김씨, 나 들어간다. 조식에 찔린 채 피칠갑이 되어 죽어있는 김씨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모여 있었다. 하지만 정작 쌍둥이 엄마의 행동은 알 수가 없었다. 육지와 있는 연륙교가 없는 섬. 배를 탄 흔적이 없으니 분명히 이 섬에 있을 텐데 가끔 북산 쪽으로 갓 벗겨진 짐승의 가죽이나 사람의 발자국만 발견될 뿐 경찰도 쌍둥이 엄마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비 오는 날엔 북산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아가, 길을 잃은 거니? 아줌마, 저 아줌마 알아요. 아줌마가 쌍둥이 엄마죠. 엄마가 그랬어요. 절대
비 오는 날은 흑산에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쌍둥이 엄마가 다시 신기를 얻기 위해 어린아이를. 잘하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